이번에서는 증가함수란 말보다는 요 밑줄진 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x1보다 x2가 클 때 fx1이 fx2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어떤 내용이냐, 가정에서 증가함수란 말이 있고 결론에서 f'x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런 말이고, 이게 여기 있습니다. f'x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게 증가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명제는 위의 것이 참인가요? 아래 것이 참인가요? 위의 거. 영상. 지금 전제 조건이 뭡니까? 증가함수라고 했죠. 증가함수라고 했다는 것은 이 말을 믿고 가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거 뭐라 했습니까? 3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이거는 뭐 이런 3차 함수가 많이 나온다 했죠. 3차 함수에서는 이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순간 0이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증가함수라는 말은 프라임이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증가함수를 했으면. 그래서 일단 RM 명제가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하면 우리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증가함수라고 하면 0이 포함되게 범위를 잡아달라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아래 문장은 그래서 얘가 참이 되는 거고, 얘가 참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명제는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이제 위. 프라임이 가정이잖아요. 일단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변화율이 계속 양수로 유지를 한다 이거죠.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0이 되는 곳도 있다 이런 말이네. 그렇지? 그래서 위쪽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이거. 그렇지? 아래쪽 말은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0인데도 있다 이거죠. 맞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x1보다 x2가 더 크죠. 하지만 프라임 f의 함수 값은 같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증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의 것이 맞겠습니다. 요렇게 가야 참이 됩니다. 되세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이제 OX 문제에서 아래 것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거짓이 되겠습니다. 증가함수라 말하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결해야 되고, 알았어요? 명제에서도 마찬가지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일 때 증가함수로 결론이 됩니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함수라고 하면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겠다.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이제 위쪽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문제를 풀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알았어요? 하나 명제에서 한번 나온다 했습니다. 명제에서 조심할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면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결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뭐 문제 중에 있을 거니까. 자, 극대극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극대극소의 기본 뜻은 이 문장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된다 하겠습니까? x가 책에서 보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a를 포함한 어떤 범위 x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를 포함한 어떤 구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를 포함한 짧은 구간이 어떤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a를 포함하기만 하면 돼. a 주변 이런 뜻입니다. a 주변. 범위적으로 a 주변. a 주변에서 FA가 가장 크더라 이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점에서 극대라고 말하고 그 함수값을 극대값이라 말한다 해서 불연속에 대해서 이런 그림들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제일 힘든 것이 이거라고 했죠. 이걸 선생님 범위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연속과 미분 가능은 문제에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극대가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증가하다가 감소입니다. 알았어요? 프라임 값이 아니라 증가하다가 감소야. 이해되시죠? 달라요? 근데 미분 가능에 대해서는 그 말을 프라임이 0보다 크다, 프라임이 0보다 작다로 변하는 것. 그럼 프라임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미분할 수 있으니까 이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래서 하나 예시를 이렇게 들어줬죠. 이게 프라임 X 그래프요. 처음에 우리가 좀 어렵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fx 그래프 보는 법과 f 프라임 x 보는 법이 좀 다릅니다. 됐어요? 프라임은 변화율이요. 알았어요? 변화가 0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일단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변화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양수는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 알겠습니까? 0인 순간에 증가 감소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알았어요? 지금은 이 크기에 대해서는 이 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얘가 0이죠. 그렇지? 이쪽이 양수인데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크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판단하는데 좀 힘들어. 아직은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라 0이냐 양수냐 음수냐 판단이 서면 정확히 서면 그 다음에 값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프라임은 일단은 뭐 보자? 0이냐 양수냐 음수마냐 판단하자 이거야. 알겠나요? 왜? 다른 걸 판단을 하면 헷갈립니다. 이제 헷갈리니까 프라임은 0이냐 양수냐 음수냐만 판단하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본다 여기서? 0인 곳만 본다 이거죠. 0인 곳만 보는데 이 부분 이상하다 이렇게 했죠. 이 부분을 일단 보지 맙시다 이거죠. 예?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이고 얘는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어요? 프라임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fx가 연소함수이면 이 부분에서 그래프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고, 됐어요?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미분이 없다는 말은 미분 불가능했다 이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다 이거죠. 자, 나머지 부분에서 미분 가능인데 이 점에서는 미분 가능이면서 0이 됐는데 왼쪽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다.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이 라인을 기준으로 내려오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너희들이 풀 때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풀면 됩니다. 선생님도 문제 풀 때 이제 이렇게 풀어. 이렇게 여가 마이너스네, 여가 플러스네, 여가 플러스네, 여가 마이너스네, 여가 플러스네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아래쪽에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내려갔네, 올라갔네, 내려갔네, 올라갔네, 여기도 올라갔네, 여기도 내려갔네, 여기는 올라갔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프 연결해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 극소가 되고 이쪽은 올라가다가 또 올라갔죠. 알았어요? 올라가다가 올라온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올라가다가 내려갔으니까 이쪽에서 극대가 되고 이쪽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했으니까 이게 극소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첫 번째 판단은 이거고 조금 더 판단하면 이걸 보고 그래프를 연결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죠. 그렇죠? 얘가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B라는 점까지 가서 B가 돼서 0이 됐다 이거야. B쪽에서 0이 됐습니다. 근데 B를 지나면서 또 올라갔다 이거죠. 근데 여기 D인 점에서 갑자기 쭉 올라가는 듯 싶더니 갑자기 떨어졌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처음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인 점에서 다시 0이 되고 2인 점에서 0이 됐다가 2를 지나면 다시 올라간다. 이런 그래프까지 그려놓으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X축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X축은 문제의 조건을 더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조건을 더 찾아야 돼요. 알았어요? 하나씩 주어집니다. A, B, C, D에서 뭐 이런 말이 하나 첨가가 됩니다. B가
B가 0이다 이런 말이 첨가가 돼요. 알았어요?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FP하고 지금 이쪽은 조금 애매합니다. 알았어요? 애매한 말은 안 나와. 애매한 말이 나왔다는 것은 OX 문제야. FP가 0이면 지금 확실한 건 이거네. 확실한 것은 이게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돼 있겠죠. 맞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는 여기. 맞죠? X축과 교점. 여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물음표입니다. 알았어요? 이 두 개라 해도 안 되고, 세 개라 해도, 네 개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알았어요? 확실한 것만 갖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문제 푸는 도움이 될 거다 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어제 예시 들었어요. 쉬운 예시부터. 그 다음에 3차 함수 형태 예시. 3차 함수 우리가 3차 함수 형태를 가지고 미분을 통해서 영인점을 찾고 그 영인점을 가지고 증간표라고 부릅니다. 증간표. x가 지금 마이너스 1, 0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준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1보다 크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점에서 프라임이 0이 됐고 그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것은 이 식에다 대입을 통해서 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 방법이야. 근데 그 대입이 그래프를 보면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잘 보인다 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이 증간표는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지금 써먹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수투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써먹습니다. 그래프가 확실하니까. 다항함수만 갖고 하면 미분이 확실하잖아. 우리가 그래프를 확실히 그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미분 쪽, 미적분 쪽 가면 그래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못 그립니다. 잘. 알았어요? 영인점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0 좌우에서 부호나 어떻게 되는지는 수값을 대입해 보던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든지 그려야 돼.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증간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렸지만 진짜 선생님은 이제 이걸 다 굳이 안 쓰더라도 표가 안 보이더라도 얘가 x값이고 얘가 0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부호 변화만 생각해서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놔도 된다 이거지. 요것만 또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만 표현해도 된다 이건 말이야. 맞나요?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마이너스 1 있고 1 있으니까 여기서 0 됐다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여기서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정확한 표현하려니까 F'X 또는 Y' 이렇게 적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이렇게만 표현해놔도 증간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수투 쪽에서는 사실 이 증간표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것이 자, 이 식을 봤을 때 이 Y' 그래프가 확실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이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 보면서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우리 풀이 방법은 지금은 프라임 x를 보고 프라임 x가 양수, 음수, 0을 확인하고 그래프를 그리자 하는 게 일단 문자적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연습이 지금 3차 함수도 있고 4차 함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책에. 알았어요? 이 다음 단어입니다. 접선 다음 단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준 거죠?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프라임을 가지고 0인점 찾았더니 마이너스 1, 0, 1이더라. 알겠어요? 아직 이 그래프는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릴 수 없다면 증간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음수, 양수 이렇게 되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뭐는 안 보여? X축은 안 보이니까 높낮이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가 기본적인 프라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다 했답니다. 맞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3차 함수로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했죠. 3차 함수 그래프 개념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그래프가 3차 함수 기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양은 그래프를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쪽 그래프를 여기다가 붙였다는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나요? 세 번째 그림은 어디서 잘랐냐면 여기서 자른 게 아니라 이쪽에서 잘랐습니다. 이쪽에서 자르고 이쪽에서 잘라가지고 두 개를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차이점은 이 순간 0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는 뭐 때문에 나오냐? 항상 증가함수 그래프 개념이 되겠습니다. 항상 증가함수.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첫 번째 그림은 극대극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런 말이겠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됩니까? 2차가 되죠. 2차.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떠있다. 이런 말이겠네. 그래서 어떻게 푼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같다까지는 되겠죠. 같다란 이렇게 접한다 이 말인데 이 접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 그래프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어떤 범위 내에서 증가 감소, 근해 분리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입됐던 거. 그래서 근해 분리 문제가 중요하다 이거야 일단. 알았어? 2차 함수에서 범위가 등장을 했다. 다 근해 분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에서 범위가 주어졌다. 근해 분리,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두 번째 그래프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는 증가 감소하고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안 나와.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로 해서 등장을 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꼭 한 번 나오는 게, 딱 한 번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여가 지금 X축입니다. 여가 X축이면 그래프를,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X축 아래를 꺾어 올리게 되겠죠. 꺾어 올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느낌상은 2차 함수 그래프 느낌을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 되어버립니다. 알았나요? 다른 그래프는 X축을 그려서 한번 꺾어 올려볼게요. 다른 그래프는 여기서 꺾어 올려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죠? 됐습니까? 첫 번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여기다 놓느냐, 여기다 놓느냐, 여기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위에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미분 불가능한 점 있습니까? 있죠? 있죠? 여기 있죠? 됐어요?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됐어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군데 있죠.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던 것은 얘밖에 없다 이거죠. 이 3차 함수가 절대값 그래프가 미분 불가능한 그래프는 딱 이 그래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3차 함수가 절대값 그래프가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저 그래프밖에 없다. 식이 어떻게 된 식이냐 봤더니 3차 함수가 f'x가 이렇게 된 식입니다. x-p의 세제곱 이렇게 된 그래프입니다. x 세제곱의 그래프가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p가 되는 겁니다. x축에서. 알겠나요? 이 그래프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딱 이 그래프 3차 함수는 됐어요? 꼭 기억하시라 했어요? 3차 함수 요 쓰임새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3차 함수 절대값 그래프가 절대값 그래프가 사실은 이런 거죠. 요렇게 생긴 애가.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뜬다고요. 됐어요? 3차 함수 절대값 그래프가 미분 가능이 되기 위한 그래프는 딱 이 그래프다 하고 어느 정도 추론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다음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에 대해서 꼭 등장을 합니다. 3차 함수보다 4차 함수가 더 어렵죠. 이게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보통 이 그래프 많이 나오니까 이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 그래프 많이입니다. 세 번째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접하는 형태. 알았어요? 이거 미분 불가능한 몇 군데다? 한 군데다 이런 말이야. 많이 나오니까 일단 얘도 한 군데고 첫 번째 그림도 한 군데이긴 합니다. 알았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림 이 그래프가 경계적으로 많이 나온다. 경계값으로. 알았어요?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시라 이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그 내용이 나왔으면 이제는 우리는 3차 함수 예시를 들어줬죠 이제? 됐어요? 어떤 예시를 들어줬습니까? 3차와 1차밖에 없는 거죠. 3차, 1차만 있는 함수는 이것은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 했죠? 기함수 원점 대칭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원점이 되겠습니다. 대칭인 그래프야. 알았어요? 원점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점이 원점이 되겠습니다. 맞죠? 이 점이 원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나온다겠습니까? 미분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원점에 대해서 y축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 그래프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근데 이 점이 어떤 점이다? 이 점이 변곡점이다. 수투에서는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3차 함수, 특히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알았어요? 이 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점대칭이 된다 이런 말이야. 점대칭이 되면서 얘를 미분한 그래프를 봤더니 이 점에서 요 내용이 나옵니다. 값이 어째? 제일 작죠. 작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f'x가 f'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f'x가 f'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극소, 극대에 대한 얘기겠죠? 맞나요? 됐어요? 됐죠? 이게 미분했을 때 다른 쪽 아이들이 임의의 x가 변화율 값이 이 값보다는 항상 크다는 말은 어디를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냐? 이 점을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미분했을 때의 꼭지점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미분하지 않았을 때 뭘 알려주려고 하겠다? 변곡점을 알려주려고 했답니다. 이겁니다. 알았어요? 변곡점의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고 얘가 값이 나오면 변화를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3차 함수에서 이 내용은 변곡점을 알려주려고 했다.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배경을 선생님이 처음부터 출발해서 갔죠. 어떤 것부터 갔나요? x절편이 0, k, -k 뭘 기준으로 문제를 그래프를 그렸다? 절편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다 였죠.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해석을 좀 해줬어요. 해석을 해줬더니 극대 극소의 위치가 루트 3분의 k의 위치에 놓여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얘는 뭘 기준으로? x절편을 k라 놨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래서 얘를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극대 극소를 기준으로 잡으면 극대 극소점을 k라고 놓으면 절편값이 얼마여야 된다? 루트 3k여야 된다 했죠. 알았나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떤 식으로 썼습니까? 똑같은 식이긴 한데 요 식을 3차 함수의 원형으로 판단하고 계시라 했습니다. 3차 함수의 원형식 ax 최고점 계수는 a x 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ax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 알겠나요? 얘를 풀면 ax세제곱 플러스 bx 형태입니다. 알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3k제곱으로 놨을 때 그래프가 좀 편안하게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극대 극소의 위치를 k라고 설정을 시킨 겁니다. 알았나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쪽 위치가 3k제곱이 3의 배수 형태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계산값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극대 극소의 위치 판단까지 해줬죠. 극대 극소 위치는 식에다가 k를 넣고 마이너스 k를 넣다 보면 fk가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극대 극소의 차이가 얼마가 된다? 4ak 세제곱이 된다. 여기서 a는 최고차원 개수고 k는 뭡니까? k는 변곡점에서 극대 극소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기억하세요. k값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k값은 실제로 건들지 많이 않기 때문에 뭐까지 설명했습니까? 이 k값을 어떻게 설정한다? 이 간격은 극대와 극소의 이 간격의 절반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 K값을 2분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의 표현은 많이 등장하니까 됐어요? 변곡점을 건들면 K값이 잘 드러나는 거고 변곡점을 안 건들면 K값은 극대극소의 간격의 절반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3차 함수에 대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알겠죠? 적분 쪽에서 또 나옵니다. 이 표현이. 알았어요? 이 간격이 의미하는 것이 언급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적분 쪽에서 요거까지 적분에서 알려줄 건데 얘와 얘의 간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를 미분하면 이 그래프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았어요? 이 간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가 공부를 기억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세요. 일단 알았어요? 아직은 적분적 안 배웠으니까 요 간격이 의미하는 게 요 넓이가 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다음에 적분할 때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렸나? 여기 들어주시면 거기까지 수업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지금 첫 번째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어디 설명까지 되어 있냐면 변곡점을 기준으로 3차 함수를 해석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 점이 평행 이동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식이 완전히 우리가 4차, 3차 다 나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까 그 점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기함수로 1차, 3차만 등장한 식이었죠. 그래서 가장 심플한 식이 나온 거야. 알았어요?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기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차, 2차도 나오고 상수함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적인 문제, 이 그래프 위쪽에 간격적인 문제, 거리적인 문제가 나오면 식을 어디로 바꿔라? 원형으로 갖고 오면 좋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예를 들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됐어요? 어떻게 문제 풀기 시작한다? 이 선을 긋는다 이거죠. X축은 아니야. X축은 아니더라도 긋는다 이거죠. 그 선을 그어서 우리가 이 위치가 변곡점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야? 점대칭점이라 했죠. 알았어요? 점대칭이니까 이렇게 간격이 똑같다. 그렇지.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는 이 교점의 중점이 변곡점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징, 요점 왼쪽 점 오른쪽 점의 기울기가 변화율 값이 똑같더라. 여기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돼. 그래프가 어디에 있든지 이해되시죠? 다음 이제는 3차 함수 두 번째 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뭘 건든 거냐면 변곡점을 건든 겁니다.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 그래프는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일단 이걸 X축이라 놓을게요. 그래프가 이 정도.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점을 알파라 놓고 이 점을 베타라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알파인 점에서 접하고 있죠. 접하고 있으니까 일단 중근을 갖네요. 그렇지?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 한번 내려오다 한번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 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됐어요? 변화율이 0이 되는 값이 있어요. 이럴 때는 3중근을 갖는다. 이건 3중근입니다. 됐어요? 3중근도 있고 5중근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2중근이 되는 게 아니라 4중근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니까 여기서 두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됐어요? 개수로 물어보면 하나입니다.
방정식 근으로 보면 중근입니다. 자,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번째 식입니다. 함수가 a x-알파의 제곱 x-베타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함수의 두 번째 중요한 식입니다. 실제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 식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 식을 아주 많이 사용해. 첫 번째 식은 3차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나왔다 보면 이 식은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식이 제일 편한 식입니다. 위치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 많이 나오고 3차 함수 첫 번째는 변곡점을 건다 했죠. 이건 변곡점을 건들지 않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곡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등장을 할 거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되면 자, 이 식을 미분을 해볼게요. 프라임 x는 a 끄집어내놓고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되는 거죠. 보입니까? 는 a x-알파 x-알파 가로에 3x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맞죠? 계산한 거야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2x 마이너스 2알파 x 마이너스 알파에서 3x 2베타 마이너스 알파 계산한 거야. 안 보이냐? 응대주냐? 안 보여서? 그러면 프라임이 우리가 0인점을 찾자고 봤을 때 하나는 x가 알파일 때 맞나요? 또는 x가 얼마일 때입니까? 3분의 2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때죠.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죠.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 뭐죠 이게?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 뭐가 떠올라야 돼? 내분점이죠. 내분점 2베타 플러스 1알파 베타 쪽에서 베타에서 먼 쪽이 2고 알파 쪽에서 먼 쪽이 1입니다. 2베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현재 어디로 구한 거야? 지금 여기하고 지금 여기로 구한 거죠 지금? 맞나요? 여기는 뭐야? 알파인 게 눈에 보이죠? 알파인 게 보이죠? 이쪽은 어떻게 된다? 아하, 여가 2고 여가 1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얼마냐?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이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산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분적으로 가도 되고. 알았어요? 됐습니까? 아하,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뭘 쓰면 변곡점까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가 극대, 여가 극소, 정 가운데가 변곡 맞나요? 그러면 간격이 1을 반으로 쪼겠죠? 그래서 1대 1이 되겠죠. 실제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똑바로 그린지 확인하려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똑바로 그린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1대 1이 나오면 잘 그린 거야.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너희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선생님도 이렇게 그리는데 그냥 막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렸어요? 맞게 그리는 거 확인하려면 이 선을 이렇게 긋고 극대, 극소, 변곡 딱 연결했을 때 이 간격이 1대 1이면 그나마 잘 그린 거야. 근데 보통은 이쪽이 더 간격이 넓게 그리게 됩니다. 알았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그런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다시 조금 수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알았어요? 그 간격을 가지고 풀 상관이 없다 싶으면 그래프를 그냥 그려도 되겠어요. 이 평상시 그림을 그렸을 때 요게 느낌이 확실히 나기 위해서는 잘못 그린 게 많아. 왜?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 그리다 보면 거의 원처럼 그려버리잖아요?
이차함수처럼 그려버리잖아. 보통 우리가 많이 이쪽 부분을,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많이 그려버려, 이차함수처럼. 알겠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는 그래프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고, 이쪽 오른쪽으로 봤을 때 급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야 비율이 맞다, 이거야. 그래프 그리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다? 기억하시죠? 극대, 극소, 그 다음에 x절편 간의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모든 그래프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아래쪽에 딱 이렇게 선을 딱 그었을 때, 선을 긋게 되면 극소, 극대, 변곡 맞나요? 그럼 얘가 1대 1대 1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쪽은 좀 더 간격이 더 넓죠? 잘못 그렸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비율이 똑같아야 잘 그린 겁니다. 뭐 이 정도는 그랬어요. 실제 그리면 여기 잘못 그려가지고 이차함수처럼 그려버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그린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그래프를 똑바로 그리려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위치 판단해줬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현재 x축이니까 f 알파가 0입니까? 첫 번째 x 알파가 0인가요? f 프라임 알파가 또 0인가요?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죠.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식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맞나요? 보이시죠? 물론 그래프가 이쪽에서 접하냐 이렇게 접하냐 이거는 몰라 아직. 알았어요? 그거는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몰라 아직. 접하는 상황이 있다 해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fx를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출발하자 이거죠. fx 3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다음 함수에 대해서 f 알파는 0, f 프라임 알파는 0 나오면 x-알파 제곱 하고 시작하자 이겁니다.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이해되시죠? 기억할 거 두 번째.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x축이 접하지 않고도 어딘가에 이렇게 움직여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됐어요?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야. 움직였어. 여기다 그려놓읍시다. 아래 걸 좀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그래프라고 x축은 상관이 없죠? 알았어? 그런다는 말은 이 그래프는 아까 그 x축에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 어차피 그래프 모양은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어떻게 뭔 색이야? 보라색입니까 이게? 자주색입니까? 뭔 색이 좋군요? 핑크색. 네? 핑크색. 핑크색이군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핑크로 하자. 삼객이네. 핑크 하면 그래 좋았어. 핑크색입니다. 핑크색하고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원래는 x축하고 알파에서 접하고 있는 얘가 쭉 내려왔다 이런 느낌이죠. 맞나요? 쭉 올라갔다 이런 말이죠. 알았어요? 이 핑크의 위치를 K라고 놓으면 식이 어떻게 바뀌겠냐 이거죠. 식이 fx는 x 제곱점 a x 알파의 제곱 x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바뀌겠다. 이해되나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식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식이 3차 함수식 두 번째 아주 많이 나오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어? 첫 번째 식 변곡점을 걷는 거예요. 두 번째 식 이 극대국수에 접하는 이 알았나요? 이렇게 두 개씩을 놓고 문제를 풀면 변수가 아주 많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수가 많이 사라집니다.
많이 사라져? 여기서 알파, 베타 값이 쉽게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시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3차함수는 변수가 A, B, C, D 4개가 있는데 알았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변수 알파, 베타가 쉽게 해결이 되는 특징이 있어서 변수가 A와 K만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됐어요? 뭐 K도 쉽게 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3차함수에. 그리고 뒤에 가면 그래프 그린 것도 마찬가지고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요 형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요 식 형태. 활용 쪽에서도 많이 나오지. 활용 쪽에 넓이, 부피 이런 내용 나올 거 아니니? 그렇지. 넓이, 부피를 계산하다 보면 곱하기 형태가 많이 등장하는 거지. 그럼 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알았어요? 식을 세웠을 때 그래프를 빨리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식이 딱 나왔을 때 얘를 미분 하시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아니니? 그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두 가지를 잘 접목을 시키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얻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죠?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거.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알파 극소 위치, 변곡 위치, 베타 절편, 와우 정글수 이거 1대 1대 1이죠. 이게 1대 1대 1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얘가 2대 2를 얘기했죠. 그렇지? 됐습니까? 근데 변곡점을 건들면 얘가 1대 2가 되겠네. 됐죠? 1대 2. 이 간격이 1이고 이 간격이 2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3차 함수의 지금 x축은 접선으로 판단이 되나요? 접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접점, 교점 이렇게 되나요? 둘 다 교점이죠. 이해됐어요? 변곡점에서 교점과의 간격의 비가 1대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프만 보면 판단은 그냥 할 수 있죠. 알겠어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이용이 되냐? 내가 수업 시간 풀어줬나 안 풀어줬나 이거? 접선 안 했지 아직? 아직 안 했겠죠? 접선 안 해서 아직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F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접선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만나는 점이 접점, 교점 이렇게 되죠. 그러지? 변곡의 위치가 여기가 있습니다. 3차 함수 변곡은 여기야. 그리고 변곡은 미분하면 2차가 되겠죠. 2차의 꼭지점이잖아. 꼭지점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2분의 b인가요? 2차식하고 1차 계수로 문제를 풀지. 미분할 저기는 몇 차였어? 3차와 2차 쪽에 있었나요? 그렇지. 이 직선은 몇 차입니까? 1차죠. 그렇지. 3차와 2차 영향을 못 주네. 영향을 못 줘.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더라도 변곡점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1대 2가 나옵니다. 이거를 알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알겠나요? 실제로는 보여줄 건데 실제는 다음 시점 한번 A식 들어줄 겁니다. 이거는 보여줄 건데 이런 내용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두 개가 지금 똑같은 말이라 이거야. 관계 그냥 혹시 보여줄까요? 자, 얘를 fx를 하고 얘를 gx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x랑 gx랑 이렇게 연립을 하겠죠. 연립을 하게 되면 f는 3차고 g는 1차니까 식이 어떻게 되니? 교점 구하는 식이잖아 지금. 식이 이렇게 그냥 나오겠니?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요? 맞아? 그럼 요 점이 지금 알파고 요 점이 베타의 소리죠. 그럼 요 시그마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야. 알았어? X좌표는 본다면 Y좌표는 오늘 달라지겠지만 이해되시죠? 간격이 이 간격이 1대 2가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대 2가 된다. 되시죠? 자, 예시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 어디 몇 단을 풀었죠? 바이블 어? 4단 풀었나요, 어제? 풀어줬네, 그 문제? 1대2가 되는 거, 이거? 이 문제? 지금 18번 풀어줬어, 안 풀어줬어? 안 풀어줬나요? 안 풀어줬어요? 오케이. 자, 18번은 풀어주면서 그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한번 보여주게요. 자, 18번 말이 이런 말입니다. 18번 말이, 함수 fx가 3차야. 3차 위에 있는 점 알파에서 접선이 다시 fx와 다른 점에서 만납니다. 현재 그래프가 많이 안 그려지니까 이 그림이 잘 안 되는데 지금 3차 함수 그래프를 봤으니까 이제 느낌이 와야 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알파라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있다 이거야. 이 접점이 지금 하나는 알파고 교점이 있을 건데 이게 베타라는 소리야. 이 둘 간의 관계를 좀 알아달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 지금 식을 봤을 때 몇 차식입니까? 지금 3차인데 3차 1차밖에 없죠. 3차 1차 원점 대칭. 그 원점이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여기다 변곡점 위치가. 그러면 알파와 베타 간격은 1대 2가 되면 베타 값은 마이너스 2 알파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원점 대칭 변곡점 0입니다. 변곡점 모르면 어떻게 구한다겠습니까?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등장할 건데 그 2차 함수의 축의 위치가 변곡점 위치입니다. 우리는 알겠어요? 미적분 들어가면 두 번 미분해서 0인 점이 되는데 알았어요? 그건 안 배웠으니까 일단 미분해서 2차 함수의 축 위치가 꼭지점 위치의 축 위치가 변곡점 위치가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원점 대칭이니까 당연히 0이 변곡점이 된다. 판단 되시죠? 알겠어요? 그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면 얘가 0이니까 이 간격이 1대 2가 되니까 얘가 0이니까 얘가 알파면 베타는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 알파가 나오면 되겠다 이거죠. 알았어요? 보여주겠습니다. 자, 식은 우리는 fx가 있으니까 자 f'x, f't로 갑시다. 3t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기울기 나왔고요. t, t 세제곱 플러스 3t에서 알파네 알파 쓰겠습니다. 알파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기울기 3알파 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접선에 지금 이 단원 했었죠? 이 식은 아시죠? 그러지? 조금 한번 정리를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3 x에 마이너스 세제곱 2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그럼 얘하고 누구랑 연립을 해? 이 식하고 연립을 해야겠죠. 3차하고 얘는 1차입니다. 알파는 어떤 상수고요. 3차와 1차 연립할 거야. 여기에다가 우리는 얘랑 x 세제곱 플러스 3x와 연립을 할 거야. 됐니? 연립을 했더니 x 세제곱 3x는 사라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x 플러스 2 알파 세제곱은 0이야. 3차식이니까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왜 이렇게 된다고 했니? 왜 설명했니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 설명 안 했어? 사인 좋아. 왜 이렇게 되겠어요? 원래 3차함수가 직선하고 접하고 있었지. 알파에서 접하고 있었지. 근다는 말은 중근을 갖고 있었단 말이잖아. 오. 근다는 말은 x-알파 제곱은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지? 접점이 주어지면 이 식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지.
그리고 뭐만 보고? 상수항만 보고 쓴 겁니다. 인수분해. 이해됐습니까? 원래 접하고 있었으니까 중근을 갖고 있었어. 알겠나요?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한 거야. 지금 그냥 아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난 상수항만 보고 쓴 거라고 해. 알겠어요? 그랬더니 뭐가 된다? 교점이 하나가 마이너스 2알파가 되더라 이거죠. 됐죠? 아까 마이너스 2알파인 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이해되시죠? 요걸 알면 문제가 얼마나 쉬워지냐면 이런 그래프가 아주 쉽게 보이게 됩니다. 자, fx가 지금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인 거죠? 원점 대칭? 기함수죠? 3차 1차만 있으니까 이 변곡점 위치는 0일 거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뭐 그림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접선이 있는데 두 개의 접선이 이렇게 수직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현재 문제에서는 이 P점부터 출발했는데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점부터 출발하는 게 편합니다. 요거 접선에 만나는 접점이 있을 텐데 그 접점의 기울기랑 직각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할게요. 그래서 이 점이 뭐가 되냐? 알파가 되고 그러면 이 점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요 점이 뭐가 된다? x표가 2알파가 되겠나요? 됐나요? 좀 더 가보면 이렇게 선을 쭉 긋다 보면 이 점 위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알파가 되겠죠. 변곡점이 0이니까 1대2, 1대2 넘은 거야. 이걸 알면 아주 문제가 쉽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요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전에 풀었던 요 과정을 써야 돼. 접선 구하고 연립에서 교점 구하고. 그래서 또 접점 구하고 접선을 구하고 연립에서 여기까지 써야 된다고. 두 번 해야지 지금 마이너스 4알파가 나옵니다. 알았나요? 알고 있으면 쉽게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말이고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마무리가 쉽게 될 거다 이거죠.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x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를 넣은 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이고요. 여기다가 2알파를 넣은 거 4알파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가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더라 해서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2차 방정식 형태니까 연계해서 풀면 알파 제곱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알파가 쉽게 나올 건데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여기서는 이 문제는 사실은 2알파는 모르고 이 출발점을 이 점을 뭐 마이너스 알파로 놔도 되는데 부호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 점을 알파로 놓고 출발하고 이 교점을 찾고 알았어요? 그 교점에서 기울기 구해서 수직 조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 1대2니까 여기가 2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2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로 마무리 지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비슷한 버전이에요. 응? 자, 정신 차려보세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제 문제, 어디, 우리가 안 한 게 뭐죠? 지금, 어제 한 것이 뭐였죠, 우리가? 자입을 어제 질문 받았었나요? 네. 오늘은, 좀 질문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4차 함수. 원래 4차 함수는 좀 얘기할 거리가, 3차 함수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알았어요? 그 틀이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 거 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거야. 알았어요? 절대 이제 3차 함수 갖고는 더 이상 이런 내용을 갖고는 수업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3차 함수 계속 이용해야 돼. 이용해봐. 자기가 한번 써보고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 3차 함수 틀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차 함수는 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려면 4차 함수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았어요? 4차 함수에 대해서는. 네, 4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4차 함수는 또 이거야. 현재 우리 문제 6단원에서 5단원에서 나온다는 내용은 다 이런 겁니다.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이 1차적으로.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가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미분을 해서 영인점을 찾고, 영인점 찾는 이유가 뭐지? 양수함수 위치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양수함수 위치 판단하게 되면 거기서 극대와 극소의 위치가 판단이 된다. 이 정도. 알겠어요? 4차 함수는 여기 이 정도만 판단하겠습니다.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만 그려주겠어요. 일단 그래서요? 설명은 안 하고 자 개형만 한번 그려볼게요. 개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느낌 좀 알긴 해.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이런 애가 있어요. 조금 심하게 그린 거야. 좀 심하게 그렸다는 느낌만 알겠지? 원래 순간인데 좀 더 길게 그린 거야. 알았어요? 어떤 느낌 차이인지는 알겠죠? 이 점에서 얘가 지금 기울기 양수인데 얘는 순간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시켰습니다. 근데 얘는 접근하려면 x, 2x가 있구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식에다 섞어주면 복잡하니까. 느낌이 알겠나요?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차이점을 알겠나요? 2차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요. 그래서 높이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래프 개형은 5개가 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야. 지금 딱 봐도 극대국수가 있는 애들이 지금 얘네들이 있네. 얘네들이 있네 지금. 얘들 있네. 국소는 있네. 그렇지? 위쪽 세 개는 극소만 하나가 있고 아래쪽 두 개의 그래프는 사실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모양은 일단은. 알았어요? 이 식이 좀 차이가 나면서 지금 그래프 모양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나올 건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금 국소가 두 개이고 극대가 하나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4차 함수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극대가 존재할 조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았나요? 극대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해서 얘는 극소는 하나씩 있으니까 알았나요? 극대가 존재할 조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어야 된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을 조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4차를 미분하면 3차가 되죠. 알았어요? 미분했을 때 극대가 있을 조건 이 말 뭐라고? 뭡니까? 미분해서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야 된다. 반대로 뭐야? 극대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하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같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같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위쪽이죠. 중근을 갖거나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나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의 반대말 중근이 있거나 허근이 있거나 이런 말이겠죠. 실근이 하나만 존재하거나. 이해되시죠? 됐어요? 윤서
자,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는 실근이 하나 혹은 두 개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뭡니까? 실근이 하나, 중근 있습니다. 여기서 중근입니다, 지금. 알았어요? 얘네들은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됐죠? 그래서 그래프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그래프는 얘 별 얘가 별 3개입니다. 얘가 별 2개, 얘가 별 하나. 나머지는 무시. 됐어요? 그래프 개형에서만 나오는 거지 실제 문제가 되지 않고 세 번째 그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나오니까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놓을 때 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 세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는 판단해줬어요. 하나, 여기서 중근 미분했을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프는 얘는 다섯 번째 그래프는 간격이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일단 중공수 보고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실제 문제에서는 아직은 4차함수가 책에서는 많이 등장시키지 않을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3차함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지금 4차함수 내가 일부러 아직은 안 하는 것은 3차함수가 어느 정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됐을 때 4차함수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무서운 거는 3차함수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3차함수가 완벽해지면 그때 4차함수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는다. 알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교재에서는 4차함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실전에서 좀 어려운 문제는 4차함수가 계속 다뤄지고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3차함수 이번에 정확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3차함수 그 안정감이 있는 하에서 4차함수 공략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남겨두는 거야. 알았습니까? 다음 시간 여유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더 진행시키겠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 차이점은 얘는 간격이 똑같아. 자,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간격이, 딱 봐도 누가 간격이 넓은지는 알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영인점을 그어보면 그래프 모양을 대충 그릴 수는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 간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간격이 똑같으면 5번 그래프가 나오고 간격 차이가 발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았어요? 간격이 뭐 이렇게 있으면 아니다 똑같은 거네.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세 번째 그래프도 지금 올라가다가 되는데 내려오다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 정도만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고 지금 문제 있는 문제에서는 아마 극대 존재, 극소 존재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1차적으로는 미분해서 영인점이 몇 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다음 이제 쌤 들어가겠습니다. 쌤 질문 받을게요. 빨리 질문 받고 자 질문하십시오. 질문? 과외분 질문 받았어요? 네? 쌤 질문 받겠습니다. 몇 번? 80. 84번. 300대가 있고요. 왜 92? 92번. 88. 402. 1. 7. 빨리빨리 불러, 빨리빨리. 부를 게 없어? 이거 저런 애들이니까, 오늘. 42. 지민용소, 뭐, 잘 보겠는데? 우진아, 좀 잘 보겠는데? 됐나요? 주민, 뒷번 뭐, 도움 내고 잘하는 애들이네. 자, 384번입니다. 384번 보면 오른쪽 그림같이 마이너스 1, 1, 3에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극대 극소의 위치를 알려준 거고요. 함수값도 지금 나온 것은 2점 나왔네요. 함수값이 1,2죠. F1은 2까지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그걸 이용하자 이런 말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fx 그래프입니다. gx를 마이너스 x fx라고 할게요.
gx가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 이거죠. gx가 뭐야? 1, 뭐가 됩니까? 1, g1을 지나죠. 그리고 g'1이 기울기 이단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g1은 어디 있습니까? g1은 이렇게 있네요. g1은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f1은 얼마가 나왔어요? 2가 되겠죠.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1, 마이너스 2인 점이고 g'1은 gx가 이렇게 됐으니까 뭡니까? g'x는 곱미분 들어가겠죠?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fx 플러스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다? 2를 집어넣을 거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f1은 얼마입니까? f1은 0이죠? 0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마무리 되시죠? 다음 88.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 t, t제곱 p를 지나고 p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을 q라고 놨습니다. 이 점을 t를 0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거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알았어요? p를 이렇게 하다 보면 느낌상으로 뭐 생각하다 보면 이거 p를 이렇게 0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접선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접선이 계속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수선도 이렇게 되다 보면 0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얘를 더 확대시키면 그래프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온다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그릴 때 이렇게 그려버린다고. 잘못 그려.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여기서 0에서 거의 x축에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운드가. 이쪽 보면 마치 원처럼 생겨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되면 수선은 이렇게 돼서 어떤 점으로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다음에 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알았어요? 원 사이즈. 원하고 접했을 때 그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내용상은. 알겠죠? 자, 문제는 시킨 대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킨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점이 t, t제곱이고요. 기울기는 2분에서 t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 접선의 y절편은 많이 나온다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f'(t) x-t 플러스 ft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f'(t) 플러스 ft y절편은 많이 등장하니까 쓰다 하면서 외워지면 바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바로 집어넣어볼게요. 마이너스 t 프라임 t는 얼마입니까? 2t 플러스 t 플러스 t제곱 됐습니까? 요게 지금 뭡니까? ft y절편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상하다? 이런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건 접선이고요. 접선. 이거는 수선이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놈의 역수 마이너스 5분의 y절편이죠?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써봅시다. t는 뭡니까? t제곱 이렇게 되네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됩니까? 짝짝 없어서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t제곱이 요놈이 ft라는 소리네요. 0으로 가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92번. 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x의 그래프 위에 1,0에서 접선을 L이라고 합니다. 자, 3차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1,0에서 접선을 L이라고 합니다. A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이 fx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1,0에서 접선이 있겠지. 그리고 그 접선에 A를 지나면서 수직인 선이 있네요. 알았어요? 그럼 일단 A를 지나네. 그렇지. A를 지나는데
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더 이상 만나지 말아달라 이런 말이네. 맞죠? 됐어요? 우리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봅시다. 1,0에서 f 프라임 x는 우리 f 프라임 뭐를 원하고 있어? f 프라임 1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있죠. 그렇지? 자, 요거 한번 설명한 적 있나요? 자, fx x, x-1, x-2, x-10 이렇게 되면 f 프라임 10은 언제 미분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본 미분하다 보면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 살려놓고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 살려놓지. 근데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10이 인수가 살아있을 때는 0이 되는 거죠. 이 10이 사라지는 애만 10을 넣으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인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애들한테만 10을 넣으면 되니까 15 바로 X자 이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요? 얘도 미분을 해가지고 1을 집어넣는 것보다 그냥 F'I 바로 F'I 바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설명한 이유는 알겠죠? F'I은 어떻게 됩니까? 1 빼놓고 1 집어넣으면 되겠다. 사실 빼놓고가 아니야. 미분하고야 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A 1,0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직인 선이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1,0을 지나고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얘랑 누구랑 연립할 거야? 원래 식하고 연립을 할 거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립을 하다 보면 교점이 하나만 있다. 1은 무조건 있다 이거지. 1은 바로 있죠. 1은 바로 있죠. 넘겨서 인수분해 한 겁니다. 아시네? 나눴다가 원래 개념은 아니고 넘겨서 인수분해 했더니 x-1이라는 인수가 나타났다 이거야. x-1이라는 인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k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에서 0이 없더라 이거죠. 뭡니까? 한 절씩 이용하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2번까지 했고요. 401번 네. 자, 401번 봅시다. 곡선이 지금 3차식입니다. 그리고 직선 y는 x 플러스 3에 접하도록 이 말이죠. 접하도록 있어요. 접선이라는 소리네. 그렇지. 접한다는 말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달라는 소리일까 생각을 했더니 이쪽 문제에서는 이런 풀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지금 이런 풀이를 생각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놈을 fx로 놨을 때 그렇지?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t, ft라는 점에서 그렇지? 얘를 기울기는 f't를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했더니 어째? 이 식하고 똑같았다 이거죠. 이 식하고 똑같았다 이런 풀이를 원하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현재 문장이 t도 있고 뭐도 있다 지금 a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식이 두 개가 필요하는데 그 두 개는 이 기울기 값도 있고 y좌표 값도 있어서 식이 두 개 나옵니다. 꽤 복잡한 식이 되겠죠. t도 3차식이고 a도 포함하면 방정식 풀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식이 좀 복잡해요. 이 문제는 사실 의도는 이 의도야. 근데 풀이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어떻게 풀이가 더 빠르냐 편하냐. 자,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어떤 사실이야? 3차랑 얘랑 접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중근이 있다는 소리네.
그렇지? 연립을 하게 되면 몇 차 방정식이면 3차 방정식이지. 우리가 3차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다 보면 조금 전에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한 점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상되나요? 그렇지? 중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접하고 있었다는 소리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있습니까? 나머지 한 근이 있어요, 무조건. 3차는 무조건 실근이 하나 존재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한 근 존재하고 허근이든가, 한 근 존재하고 중근이든가, 한 근 존재하고 서로 다른 두 근인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그럼 고일 과정에서 생각했을 때 얘를 연립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많았다 이거지. 맞죠? 근데 수투를 하다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겠지. 근데 실근 하나는 무조건 있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풀라는 소리냐면 그래프로 풀라는 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3차 방정식 문제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달라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으로 지금 문제에서 풀어달라는 의도입니다. 접선이니까. 알았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3하고 썼더니 와우 인수분해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쉬워진 겁니다.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됐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프로 풀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됐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접하도록 여기서 연립방정식 푼 거야. 중근을 갖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가 중근을 뭘로 가져? 0으로 가질 수도 있고 이 자체가 가질 수도 있죠. x가 0이 중근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0 집어넣었더니 0, 0 넣었더니 a가 얼마가 되겠다? 1 나왔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자체가 중근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2가 되겠다. 이렇게 되네요. 원장력 주인이 됩니다. 어떻게 풀는지 알겠죠? 몇 개 풀었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식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지만 식이 길다고요. 3차 t의 방정식 3차 시간에 a가 들어가 있는 식입니다. 방정식 풀면 풀 수는 있어. 알았어요? 좀 어렵게 보이기는 하지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위에 p에서 y는 x 위에 1,1 지금 1,1 3,3은 고정점이고요. 이 p가 움직이면서 넓이를 만들어내네요. 요거는 우리가 뭐 이래서 했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나? p가 어떻게 된다? y는 x를 평행이동해서 첫 번째 만나는 위치가 있었겠죠. 그 위치에 p가 놓였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 이런 말이겠네. 그러면 기울기가 1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접점을 구해달라는 소리겠죠. 여기까지만 구해볼게요. 미분했습니다. 2x 플러스 3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되는 상황이야. 맞나요? 그래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접점은 마이너스 1,2일 때다. 오케이?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석파나 차려. 다음 42번. 와우, 지금 이번에도 어려운 것이 좀 있을 텐데. 오우, 조심스러운데 어려운 게 많은데 이것들 똑바로 안 풀고 있네. 부지런히 해야 돼 지금. 오늘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좋았어. 지금 어려운 문제 많은데 누구들이 중력 드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야. 자, 일단 풀어보고. 오호, 큰일 났네.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3입니다. fx 그래프가 있는데 무한대로 가다 보면 그래프를 상상을 해보세요. 무한대로 가다 보면 기울기가 3이다 이거지. 이 오른쪽 끝으로 가다 보면 기울기가 3이 직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지. 오른쪽 끝으로 가다 보면 맞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4에서 x 마이너스 3이면 총 간격이 몇입니까? 8입니까? 그리고 x는 무한대로 가겠죠. x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 그래프가 오른쪽 끝으로 간다는 소리죠. 이 기울기가 3인 직선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렇지. 기울기가 3이면서 간격이 얼마다? 8이다. 생각할 수 있겠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의도하는 말은 알겠어요? 극한 추론이야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줘. x가 무한대로 프라임이라면서 변화해야 되잖아.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무한대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그래프가 이게 3인 유지를 할 거라고 이렇게. 그렇지. 어딘가 무한대로 계속 가다 보면 얘가 3인 걸로 유지가 된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간격이 얼마입니까? x 플러스 4부터 x 마이너스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 간격이라고. 맞나요? 8 간격이면서 뭐 요걸 풀어달라는 소리잖아 지금. y좌표 변화량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로가 8이고 기울기가 3을 유지하니까 24가 된다. 맞나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이 추론하면 식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식을 풀어볼게요. 자, 요 식은, y값의 변화죠. 그렇지? 우리가 y값의 변화를 우리는 뭘로? x값의 변화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렇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죠.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 평균 변화율 나오면 순간 변화율 같은 값이 있다.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 C가 어디 사이에 있다? x-4와 x 플러스 4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죠. 맞나요? x-4와 x 플러스 4 사이에 존재한다. 평균값의 정리죠. 와우. 아닌데요. 문제 뭐 있어야 되는데요. 아, 미분 가능이 있죠.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C가 존재할 건데, 그러면 이 C가 어떻게 됩니까? X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 C도 어디로 가겠니?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니까 C도 무한대가 되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식이 된다 이거죠. 요 식이 알겠나요?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된다? 이 식이 3이 되니까 분모가 뭐가 추가가 됐나요 지금? 8이 추가가 됐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은 8이 넘어가서 24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식 이해되시죠? 수업을 할 때는 이걸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잠깐 나왔으나 선생님 처음에 생각했던 봐봐 훨씬 편합니다. 평가 정리가 실은 평균값의 정리 문제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어느 정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알았어요? 평가 정리가 이론 문제가 나오면 꽤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질문을 안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평균값의 정리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평균값의 정리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해. 뭐? 미분 가능 함수에서만 쓰는 거야. 평균값의 정리는 미분 가능 함수에서 다시 설명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하는 이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의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야. 이게 일단 성립을 하려면 어찌 한다고? 미분 가능 함수란 말이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정리 잘해야 돼?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어. 미분 가능 함수란 말이 없다면
평균값의 정리가 사용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이게 되시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자, 있을까요? 첫 번째, 미분 가능 함수에서 b-a, fb-fa와 f'c가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AB에서 미분 가능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간 AB C라는 값이 A랑 C, B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지금 평균값의 정리죠.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미분 불가능 함수에서는 뭐 AB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말이 존재하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둘 중에 어떤 말이 맞습니까? 둘 중에 어떤 말이 맞아요? 존재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둘 다 틀립니다. 그래서 둘 다 틀립니다. 존재한다도 틀리고 존재한다는 말은 일단 틀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도 틀립니다. 알겠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프로 보여줄게요. 그래프로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그래프로 느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보이나요? 보여요? 뭐야 보이지? 존재하나요? 있잖아요? 이 됐습니까? 됐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란 소리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은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한데 미분 가능 함수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미분 가능 함수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미분 불가능 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서 불가능하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이게 되시죠? 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이런 문제가 항상 질문이 되는 거야. 자, fx에 대해서 f1 f-1 2 f'c 2가 지금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네. 2가 이쪽에 있으면 평균 변화율, 평균값이 정리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같은 c가 이 구간에서 존재하느냐 물어봤어요. 이게 됐습니까? 이게 평균값이 정리를 만족하느냐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기억.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x-2죠. 그러지? 어떻게 봐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계산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는 어떤 점에서 끊겨? 0,-에서 끊기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 점이 얼마다? 0,-2가 되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0,-니까 1은 어디 있습니까? 1은 맞나요? 0,-. 마이너스 1은 지금 여기에 있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요. 플러스 1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0입니다. 순간 변화율이 0이 있는데 없네요. 됐어요?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첫 번째가 마이너스 3으로 내려오다가 그 중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다가 연결은 다 됐나요?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연결됐고요. 1을 넣으면 연결됐네요. 오른쪽으로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맞나요? 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가 1이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인 점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요.
플러스 1인 점은 여기 있죠. 평균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0이죠. 0인 점은 존재하죠. 가운데 많이 존재하죠. 알겠어요? 근데 이거 미분, 이 사이에서는 사실은 미분 가능이니까 이 문제는 사실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지금 미분 가능 함수잖아요.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말이야. 내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해라 이거죠. 디귿 문제도 뭐야? 미분 가능 함수죠. 디귿은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니은 같은 경우는 실은 뭐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뭐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질문이 돼야 돼 실은. 하나 더 있던데. 사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c가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느냐, 평균값 정리가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어요? 이 기억 그래프는 절대값 x니까 0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뜰 수가 있어. 그래프를 그려봐라 하는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그래프는 양수 그래프는 x제곱이 되고요. 음수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알겠나요? 우리는 빨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참 함수에서는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같은데 그래프 한번 보이죠? 왼쪽 오른쪽 미분 가능하면서 했으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얘는 마이너스 3을 꼭지점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3,0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0인 점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닌가요? 절대값입니까 이게? 절대값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지? 이거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러죠?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2는 여기에 있네요. 그렇지. 여기를 보자는 게 아니잖아 실은. 마이너스 2부터 여기만 보자 이런 말이겠죠. 이 안에서는 어쩐다? 미분 가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디귿 그래프는